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말일인데요. 29일인데요. 2019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1년에 2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장기 거래 계약을 하셔야 안정된 수익률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고요. 현물 거래를 하셔도 매출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변동되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무조건적인 예측 가격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가 바탕이 된 금액들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입찰 공고는 10월 달에 났었고 10월 달에 입찰을 진행을 해서 1년에 2번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진행을 하는데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입찰 공고가 나서 11월 말에 입찰 결과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계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반기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번에 평균가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가격 15만 9,269원, S&P와 REC를 더한 금액이고요. 100kW 미만의 평균가는 16만 7,828원, 100kW 이상 1MW 미만의 평균 가격은 15만 473원, 1MW 이상은 15만 1,836원. 그렇다고 해서 1MW 이상에서 더 높은 가격에 선정이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 감안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평균 가격이 이렇게 됐더라도 S&P를 고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S&P 변동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매출은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 사실 규정이나 규제 같은 경우들은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법리가 계속 바뀌고 규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 입법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가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사업자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중간중간 매출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에 들어오셔서 최신 글로 보시면 입찰 내역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요번 입찰에 떨어지셨다면 950kW 이상의 설비일 경우엔 GS 동해 요번에 이제 자체적으로 입찰 공고가 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950kW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S 동해전력에서 입찰 공고가 나와 있고요. 요것조차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들은 이후 평균 가격이 나왔다 보니까 이후 매출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출은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수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중치가 조금씩 1.15, 1.1, 1.08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S&P나 REC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세부적인 것들은 사업자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기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번에 최고 가격 17만원까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kg 이상에서는 15만 3천 원이 최고 가격인 것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는 이 가격 아래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들 적용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kW 요번에 상반기 입찰 선정 가격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3.8시간 발전 시간이 나오고 가중치가 1.2라면 연 매출이 2,575만 9,919원, 가중치가 1.5라면 2,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년간 총 매출,
최대 총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소 금액이 아니라 최대 금액이다 보니까 이 금액보다 낮게 보시고 수익성 분석을 해보시는 게 나았고요. 이걸 나누기 11을 해서 월 평균 매출을 잡아드렸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등락이 크다 보니까 발전량이 적을 땐 150만 원도 나오고 발전량이 많을 땐 300만 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가 1.5라면 248만 원. 이게 이제 하반기 2019년 하반기 최고가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요. 이거보다는 다소 낮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평균가를 보시는 게 맞고요. 200kW 같은 경우는 100kW 이상, 지금 500kW까지 한전에서 저음 연계를 하지만 100kW 이상은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50kW, 180kW의 설비를 하시는 것들은 조금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설비를 뭐 120kW, 130kW 하시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150kW, 147kW 이렇게 설비를 하시는데 시공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시공업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설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100kW 미만으로 2건, 3건을 진행을 하던가 아예 500kW대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평균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0kW 153원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0kW의 설비는 100kW 2건이면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되지만 지금 200kW 경우는 4,242만 2,200원 정도밖에 매출이 예측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을 놓고 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 미만으로 매출이 나와도 내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500kg에서는 1억 610만 5,500원 그리고 1메가급 999kW에서는 2억이 조금 넘는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장기거래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장기거래 계약 가격, 평균 가격,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건 현물 가격 2019년 11월 28일 현물거래시장 종가 기준으로 제가 수익성 분석을 다시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시설 용량인데 장기거래 계약에 요번에 170만원에 17만원에 선정된 분들은 이 정도 예상 매출을 가져가지만 지금 선정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 기준으로 물론 변동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11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S&P는 제가 82원을 넣어놨는데요. S&P는 10월 마지막 10월달 평균 S&P 가격을 기준으로 넣은 거다 보니까 등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물 거래에서는 1948만 1968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금액과 이 금액 사이에서 지금은 매출이 책정이 될 겁니다. 160만원, 170만원에도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럼 죽어도 이거 이상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99kW 가중치 1.5일 때도 2,100만 원 정도. 이 금액이 11월 28일 종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 금액도 어떻게 변동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수준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인터넷 보험이나 손해전기 제초작업 관리비들을 뺀 금액입니다. 지금 99kW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99kW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비 월 8만원, 부가세 별도, 인터넷이랑 전기 사용료 2만원 정도, 제초 연 1회 한다면 40만원, 5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쳤을 때 연 1회 70만원 이내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합의 1년에 한 230만원 정도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한 10% 또는 10% 이상이 유지관리비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도 당연히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맨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REC 금액이랑 S&P 금액을 변동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140원대가 된다면 조금 이거보다 올라간다면 금액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대충 예상을 했는데요. 이 금액조차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흐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하시고 스스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시장에서 무조건 이 정도는 매출이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월 평균 160만 원, 170만 원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요번에 입찰 발표가 나기 전에 사실은 조금 민감하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 신청을 할 때요, 시설을 얼마에 시공을 했는지 시설 금액에 대해서 적어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금액이 태양광 발전의 생산 단가가 14만 7천 원, 147원 정도로 생산 단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일 겁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를 해서 거기에 나온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요번 하반기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4만 7천 원 정도, 147원 정도의 생산 단가가 든다라는 것.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시설비 그리고 토지 가격, 인허가 비용을 다 포함을 해서 140kW당 147만 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면 제가 앞전에 120만 원 이상의 시공비를 주면 지금은 설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메가급에서는 10억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100kW 설비를 하시는 것들은 지금 좀 한번 숨고르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REC 선정 입찰을 먼저 진행을 하시거나,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일단 입찰 참여가 가능하시다 보니까 발전사업 허가 받으시고 개발행위 허가 받으신 상태에서 입찰을 참여하셔서 시기를 조율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저희 친구들이 제조사에 아직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듈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350원, 60원, 70원 정도의 모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1억 5천 이상의 시설비를 드린다거나 분양을 1억 8천 이상에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스스로 내가 이 금액에 견딜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금액들이 너무 많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8일 기준으로 49,900원 평균가가 나왔는데요. 49,000원, 51,0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6만 원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물 가격이랑 생산 단가랑 여러모로 봤을 때 6만 원이 거의 맥시멈 가격이라고 놓고 보고, 장기 거래 계약 가격이 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변화들의 추이를 좀 봐야 되다 보니까요.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업자들 말만 듣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스스로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양광 발전 외주 시공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 때문에 있습니다. 금액들이 장기 거래 계약 금액들이 너무 크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시공업체가 100%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시공비를 많이 받으면서 15만 원에 입찰 진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시공비를 너무 많이 낮추면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태양광 산업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딜레마가 엄청 큽니다. 사업자분들도 지금 무조건 돈이 된답니다가 아니라 지금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시공이 안 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정책이 변하거나 수익이 변하거나 세부 내용들이 변하는 내용들 꾸준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